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8일 정의 세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사헌부 대사관 정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상소하기를 황중 장유성을 당초 당상관에 제수한 것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예종께서 마지못하여 달았으나 죄를 가하고자 하다가 대신이 힘써 구제함에 힘입어서 면하였으니 이미 다행한 일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 품을 가하자하여 승진하였으니 신등은 의혹이 듭니다. 능히 말을 통역한다고 한다면 다만 속된 말만 알고 문자를 담론하는 것은 황당하여 대답을 못하니 그 임무를 잘한다고 할 수 없고, 역관들을 권장한다고 한다면 역관들이 모두 말하기를 만일 학업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마땅히 장가, 황가를 내쫓아야 한다 하니 또한 후진을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취하여 지나치게 자귀를 주십니까? 요전에는 중국 사신에게 말을 전할 때 임시로 금대를 띄었는데 지금은 유독 임시로 띄울 수 없습니까? 이것은 조정을 높이고 작상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청근대 개정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정문영에게 하서하기를 도내 신천군 정사진의 직담 밑에 있는 평민의 밭 사흘 가리를 본군의 관둔전으로 측량하여 바꾸어서 사신의 본가에 주고 만일 둔전이 없거든 그 값으로 관고의 면포로 넉넉하게 주어라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이 예를 자헌대부 한승부 판년으로 한지영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이덕량을 가정대부 공조 참판으로 이덕기를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정유지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성귀달을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로 구달충을 통정대부 남원부사로 김성경을 조산대부 사관원 헌납으로 부사의 족진 강대숙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상사의 족진 정지 정효공 정효지 정군생 최승지를 아울러 어모 사맹으로 정윤례를 선략 부사용으로 삼고 상사의 아비 정송을 추정하여 정헌대부 공조 판서로 삼고 부사의 아비 강상지를 추정하여 가정대부 호주 참판으로 삼았다. 임금이 도승기 김승경에게 명하여 관교를 싸가지고 가서 주니 상사는 분향 배사하고 부사는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오늘 상사의 족치는 언대를 띈 사람이 6, 7명인데 나는 강계숙 한 사람뿐이니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0일을 경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헌부 집이 이득숭이 장유성 등의 직임을 개정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득숭이 또 아뢰기를 산산의 제언은 일찍이 이미 백성에게 주어 경작하였는데 또 상원사에 환속하였으니 중은 비록 이것이 없더라도 좋게 살아갈 수 있지만 만일 백성이 이 밭이 없다면 반드시 살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하께서 준 것이 나라에 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손이 빼앗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이 덕순이 또 아뢰기를 지금 정동의 청을 따라 족친에게 작업을 지나치게 주었는데 정동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 그 청을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부득이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정동이 만일 제 뜻에 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권도에 따라 조처한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사푼기를 주고 정동이 다시 청하는 것을 기다려서 품질을 더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을 기다리지 않고 자궁하게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이 한 일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강청한 뒤에 따른다면 정동이 반드시 깊이 득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후일에 청이 있으면 반드시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였다. 검토관 주위가 말하기를 고려 때에 임배간 고용보가 온 나라에 들어가 벼슬하여 사명을 받들고 왔었는데 한 번만 제 뜻에 불쾌하면 반드시 큰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정동도 그러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을 다 따르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첨지 중추부사 허곤이 상사하기를 신이 서정에서 별로 조그만 공효도 없는데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특별히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니 사람이 비천한데 지위가 높아서 물론을 초래한 것이 마땅합니다. 종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송사에 쓰게 한 일을 말한 것은 신의 병통을 깊이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적은 비록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척인 박규가 신을 가지고 호적을 위조하고 양인을 억압하여 천일을 만들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주에서 신을 불러 공문하였고 그 뒤에 사헌부에 옮겨 주문하였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종을 시켜 송사에 나갔다가 한 번만 잘못 납치하면 누가 신에게 미쳐 원통함을 안고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기에 억지로 얼굴을 들고 송사에 나간 것이니 노비를 탐하여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신인 전자에 한번 성청을 번거롭게 하더라도 미신의 송사에 나간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다만 생각하건대 대간이 바야흐로 탄핵함으로 숨기고 참으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형적이 진정과 달라서 스스로 변명할 수 없으므로 감히 성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는 구보소서 하였다. 정승부 원군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정창성 심의 연필상 홍은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하교를 받고 독촉하였기 때문에 허군이 부득이하여 송사에 나간 것입니다. 그 뒤에 종 용철이 차고하여 납조하였으므로 허군이 만일 친히 스스로 변명하지 않으면 혹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드는 죄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후곤이 대송한 것이 참으로 탐하는 데서 나왔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보면 전후에 대송한 것은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허물한다면 애매한 데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서로 이르기를 전조에서 이 뜻을 알았으니 소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척 이는 원고를 말한다. 성종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황제께서 서정의 공으로 험사하신 것이 심히 후하다. 두 번 서정을 거행한 것은 상당 부분의 의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미 상주었다. 지금 경등에게 각각 한 필씩을 주는 것이니 받도록 하라 하고 영의정 정창손 상당부원군 한 명의 청성부원군 심해 파천부원군 윤사헌 광산부원군 김국광 조화의정 윤필상 의정 홍응 영동영 부사 노사신 영중추부사 이극배에게 각각 한 필씩을 주었다. 성조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1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의건부의 전지하기를 전 감찰 남헌이 처증조 효령대군 이보의 시첩 매화를 간통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1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경도에서 전라도 관차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전 헌득현감 임원이 고충을 발굴하여 언그릇 유기그릇을 취하여 몰래 집으로 실어갔으니 죄악이 매우 중합니다. 만일 사유를 지났다 하여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할 수가 없으니 창건대 직첩을 거두고 장안에 기록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두 사신에게 인정전에서 잔치를 하는데 두 사신이 친히 어조를 붙들어 남으로 향하여 베풀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남양하여 앉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어찌 감히 잔치 받겠습니까? 한 임금이 마지 못하여 따랐다. 임금이 술잔을 돌리니 상사가 꿇어 앉아 잔을 받고 다시 잔에 따라 꿇어 앉아서 올리며 말하기를 전하는 앉아서 술을 받으소서 하였다. 임금이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따랐다. 임금이 친히 선물을 주니 두 사신이 모두 받고 앞으로 나와 고도하며 말하기를 전하의 후하신 뜻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갚으려 하여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고도하여 살해합니다 하고 인하여 세자를 만나보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가 아직 어려 외정에 나오지 않소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인하여 전하 만만세 세이자 천천세를 불렀다. 또 말하기를 일찍 국본을 정하였으니 우리들이 한 잔을 오리어 하고자 합니다 하고 드디어 술을 오리고서 고도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상사가 말하기를 전일에 주신 우선은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재차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세 부채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겠으니 더럽게 여기지 마시오 하였다. 상사가 사사로이 부사에게 말하기를 만일 나와 그대가 아니면 어찌 이 부채를 받겠는가 하였다. 월산대군 이정이 술을 따라서 권하였다. 임금이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두목에게 친히 한 잔을 대접하고자 하니 부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대접하더라도 전하께서 친히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극정 등에게 명하여 가서 대접하고 선물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부사의 족친 박금생을 어모행 사용으로 김염을 설략행 부사용으로 박계봉 김흥형을 함께 전력 부사용으로 삼고 김승경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부사에게 말하게 하니 부사가 분향 배사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남원부사 구달충이 아뢰기를 신이 나이 69세인데 기운이 아직 한거나 임무를 감당할 만합니다마는 명년에는 법대로 마땅히 치사하여야 하니 부임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개처럼 명하였다. 그 달충이 사무부에서 장차 그가 늙었다는 것을 탄핵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사양한 것이고 본래의 뜻은 아니었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중범화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경성 만수 선사의 요발 대경 운판 등 여러 법기의 종류는 일찍이 명나라에서 준 것인데 이번에 낙하의 상난을 당하여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과군이 특별히 사선을 보냈는데 비록 귀국에서 구할 수 있더라도 변방 백성들이 노고와 비용이 심하다는 것을 듣고 신에게 명하여 집사께 뜻을 전하게 한 것이니 신이 이미 성은을 조모에 입어서 끓이는 것이 많으나 과군의 명을 그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 삼가 아릅니다. 그리고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민을 찍어 특사를 보내며 선박의 수는 내년 경자년에 예선에 준하였습니다. 오로지 바라건대 요발세의 상과 대경, 웅판, 희석 등을 주시어 광군에게 받들어서 귀국의 광대한 덕을 알게 하소서. 만일 귀국에서 대장경전과 여러가지 법기로서 열국에 구하는 것에 응하여 군생을 좋게 구제해 주시면 마땅히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 삼파를 진상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정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황중 장유성은 자급을 올릴 것이 아니고 권경희는 육조에 합당하지 않으며 산산의 재언은 중에게 줄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고 승지 최수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17권 성중 11년 5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학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과 지평 최한우가 장유성, 황중의 작업을 올리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최한우가 또 아뢰기를 세조조의 중이 상언하기를 산산의 제언은 관계를 하지 못하니 경작하여 먹기를 성합니다 하였더니 세조가 특별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때의 수령이 그 백성의 밭까지 아울러 빼앗아서 적당히 주었는데 근자에 그 백성의 상언으로 인하여 그 밭을 돌려주도록 명하였으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 또 빼앗아 중에게 주니 신은 아마도 백성이 살 곳을 잃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중의 말을 듣고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일찍이 듣건대 세조께서 이 제언에 관계하는지 못하는지를 물으니 호조에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아뢰었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또 소위 백성의 밭이라는 것은 제언 안에서 도둑질하여 경작한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형사 윤사언이 대답하기를 세조께서는 백성들이 제언 안에서 도둑질하여 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빼앗아 상사에 붙인 것입니다 하였다. 김작이 말하기를 중은 공봉이 넉넉하니 이 밭이 없더라도 가하지만 만일 백성이 이 밭이 없으면 반드시 살 곳을 잃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니 설령 도둑질하여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원래가 공가의 땅이므로 백성에게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백성이 도둑질하여 경작하였다고 해서 중에게 준 것이 아니다. 선왕께서 주신 것을 갑자기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최한우가 말하기를 대전의 의정부 승정원은 대간 춘추관과 함께 일하는데 지금 권경희는 대간 정조 춘추관 외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시었으니 알지 못하거니와 권경희를 또한 의정부 승정원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작은 말하기를 대전의 육조라고 아울러 칭하고 정조를 구별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육조는 경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경희를 정조 외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대전의 법을 무너뜨릴까 두렵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장리와 실행한 부녀의 자손은 육조에 사용하지 말라 하였고 서얼은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대전을 허물어뜨린다고 말하는가 하자 최한우가 말하기를 김치운이 하복생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를 삼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김종순이 재물을 탐하여 서울의 지방과 결혼하였다 하였습니다. 만일 권경희가 육조난관이 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오직 이만을 따르고 적첩의 분수는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지사 정효상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세류에 관계하지 않은 것은 숭상할 만합니다. 권경희는 자신의 헌구가 아니니 이것으로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권경희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니 어찌 아내의 연고로 인하여 끝내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최한우가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족친에게 지나치게 작업을 올릴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최한우가 말하기를 신천 백성의 밭을 빼앗아 정동의 족친에게 주었으니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힘써 청하였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둔전으로 백성의 밭과 바꾸어서 주었다 하였다. 성묘시로 117권 성종 11년 5월 1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 화기를 6월 초 1일부터 7월 금음날까지 주강 석강을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17권 성종 11년 5월 1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감찰 김양손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중시로 117권 성종 11년 5월 17일 충청도관찰사 박안성에게 하사하기를 부사가 공주에 있는 부모 조부모의 분묘에 표석을 세운 뒤 가서 배소하고자 하니 속히 표석을 세우고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7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7권 선종 11년 5월 17일 병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8일 정료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경상도관 잘사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노조경이 기장현감이 되어 관미 83석, 황두 48석, 조 25석, 건, 홍합 8두, 해조 6석 8두, 면포 6패를 도둑질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자 여러 정의는 모두 항복하였는데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참가대 주의 안에 기록하고 추포하여 논죄하고 도용한 잔노론 도로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9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곤이 아뢰기를 의식이 족한 연후에야 이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초에는 수신전이 있어 절이를 양성하는데 지금은 폐하여 직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 혹 제가 합니다. 그런데 실행하였다 하여 자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절이를 양성하는 도리입니까? 청컨대 사사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감하여 수신전을 회복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례는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의식이 족한 것을 기다린 뒤에야 절개를 지키랴. 이것은 사사전을 혁파하고자 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동지사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굶주려 죽는 일은 작고 절이를 잃는 것은 큽니다. 정려가 어찌 의식의 연고로 인하여 지키는 것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절의의 도를 중하게 여기는데 수신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도에서 이미 혁파하였으니 경리하게 다시 세울 수가 없다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족친이 지나치게 관직을 받은 것이 이미 옳지 못한데 또 신천의 민전을 빼앗아 주니 이것은 백성의 명맥을 끊는 것이므로 그 원망이 작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그 족친을 별설시키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다른 것이고 또 신천의 민전은 둔전으로 갚아주고 또 면포를 더 주었으니 무슨 원망이 있겠느냐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산선의 제언은 청컨대 도로 백성에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이미 중들에게 주시었으니 내가 차마 빼앗지 못한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헌이 매화를 간통하였는데 효령대군이 자기의 첩이 아니라고 말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영사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매화가 과연 대군의 첩이라면 출입할 때 어찌 수행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대군이 스스로 첩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극기는 말하기를 대군이 비록 첩으로 두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침석으로 받들어 항상 그 곁에 있었는데 남헌이 증손서로서 간통하였으니 정상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의 사위 이훈이 반드시 알 것이니 불러서 물으면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수신전은 고려 공양왕 3년 1391년에 정한 토지 제도이다.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수절을 할 경우에 주는 전제이다. 직전은 사전의 하나이다.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던 전제이다. 원칙적으로 세습하지 못한다. 사사전은 나라에서 절해준 논밭인데 태종 2년 1402년에 종래의 사원전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사전으로 고쳤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9일 무술 세번째 기사 일본 국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9일 무술 네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승지 김계창 이세자가 들어와 이를 아뢰었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9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도승지 김승경이 태평관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신이 상사에게 고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의 청에 따라
정효공 처자의 역사를 면제시키었다 하니 상사가 분양하고 대구를 향하여 사비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신이 또 고하기를 정근 등은 대인에 가까운 친족이 아니고 산과는 또 녹을 받는 벼슬이 아니니 얻는 데야 보탬이 없고 법에는 장애가 있으므로 따르지 않았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모두 나의 가까운 족친이다. 내가 고생을 하여 가며 멀리 온 것은 궁한 친족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정근 등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 관직을 받고 빨리 돌아가고자 한다. 만일 관직을 제수하지 못한다면 아울러 복호하기를 청한다 하였으니 대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노하여 이청을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와 같이 강청하더라도 그 욕심에 맞게 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의 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는 혹 뛰어올려 13, 4급에 이르렀는데 비록 군공 1등이라도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동은 엄엄하니 만일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노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족친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9일 모술 6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0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0일 기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정괄이 아뢰기를 산선의 지혜 은은 백성에게서 빼앗아 중에게 줄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괄이 사간 이 세필과 함께 장유성, 황중의 가자를 빼앗을 것을 청하니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족친에게 지나치게 작업을 올려주니 장차 당상관에 승진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대로 따른다면 또 이 품의 관직에 승진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청하더라도 단연코 들어주지 않겠다. 중국 사신이 일찍이 원각사를 보고 말하기를 횡간을 감생한 것을 써서 이 컨저를 지었느냐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에 횡간이 있는 것을 중국 사신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족친이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청간대 통사와 두 사신의 족친을 추문하여 주의해 주소서 하였다. 이 세필은 권경희가 육조 난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횡간은 나라의 예산안 가운데 세출 항목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0일 기해 세번째 기사 홍문관의 관원을 전정에 명소하여 전의 제목 하나와 시의 제목 둘을 내어 시험하였는데 교리 김헌이 지은 전과 시 한 편이 수위를 차지하고 조위의 시 한 편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김훈에게 사 한 필을 조위에게 활 한 장을 주었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1일 경자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송나라의 신종이 소식의 문장을 보고 말하기를 기묘하도다 기묘하도다 라고 하는데 이르러 검토관 조위가 아뢰기를 신종이 소식의 재주를 알고서도 쓰지 못하였고 사마광의 어짐을 알면서도 낙양에서 넓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왕안석에 의해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예전에 곽공이 착한 것을 좋게 여기면서도 쓰지 못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여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인주가 만일 그 어진 것을 알면 마땅히 빨리 쓰고 그 간사한 것을 알면 마땅히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숭이 아뢰기를 산산의 제언을 도로 백성에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중들은 청정 과욕을 근본으로 삼는데 어찌 일반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어 그 밭을 빼앗아야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덕숭이 아뢰기를 황중은 본래 여진어를 본업으로 하고 하늘을 익히지 않았으니 이 품에 띄어 올리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중이 비록 처음에는 여진나를 익혔으나 지금은 능히 중국말을 전달하니 타용할 만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손소를 가선대부 개천군으로 최철간을 중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이월을 통정대부 행 남원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 지평 최한우가 산산의 재언을 도로 백성에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작이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청이 매우 번거로우니 이것은 반드시 족친과 통사의 말을 들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주의를 가할 것을 보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국가의 대처를 알지 못하니 비록 이와 같이 교시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 정장손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백성의 보리밭을 청하여 그 일가에게 주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쉽게 들어주기 때문에 청하기를 매우 번거롭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청이 있는데 쉽게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누용을 품고 돌아가 황제에게 아뢰기를 황은이 지극히 중한데 조선에서 매우 박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자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세종께서는 중국 환시에 대하여 반드시 강청하는 것을 기다렸어야 들어주셨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쉽게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김작이 아뢰기를 매화는 대군의 첩이니 보통의 간통으로는 남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대군이 어찌 부릴만한 계집종이 없어 사위의 계집종을 곁에 두었겠습니까? 비록 첩이라고 이름은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침석을 받던 자인데 남헌이 간통하였으니 정상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은 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웃 사람의 말만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최한우가 말하기를 대군의 아들 영천군 이정에게 물어보니 대군의 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훈이 말하기를 영천군이 취하여 이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남은의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외방에 붙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정괄 등이 상소하기를 산산의 재언에 대하여 전하께서 처음에는 말하시기를 절급할 때 수령이 백성의 밭을 잘못 청량하여 아울러 주었으므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하셨는데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대왕 대비께서 세족께 아뢰어 신압하여 복을 비는 자본으로 삼았는데 하루아침에 백성에게 옮겨주면 봉선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예전대로 절급하였다 하시니 전하의 말이 있음이 어째서 전후가 다릅니까? 전하께서 또 경연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처음에 도둑질하여 경작하였으니 법에 마땅히 속공하여 하고 도로 줄 수 없다 하셨는데 가령 도둑질하여 경작하였더라도 반드시 도둑질하여 경작하였다고 해서 중에게 옮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둑질하여 경작한 진위가 다 판명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백성의 밭을 중에게 주시니 이것은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은의 주위가 5,300여 척이나 되어서 비록 백성의 밭이 아니라도 기타 묵어 있어 경작할 만한 곳이 몇 결 몇 부인지 알지 못하는데 백성의 밭을 빼앗아 중에게 주시니 이것은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원사에 신압하여서 세조를 위하여 기복한다고 하는 것을 신등은 더욱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임금이 된 자는 백성의 병든 것을 보기를 자기의 병같이 하고 백성의 줄이는 것을 보기를 자기가 줄이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니 지금 백성이 생업을 잃고 비명을 올리며 먹여 주기를 기다린데 전하께서는 참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생업을 빼앗고 백성의 원망을 다하는 것이 과연 선왕을 위하여 복을 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자식이 없으나 언관에 재직하고 있어 진실로 백성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감히 항론하여 전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들으니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명맥이요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라고 합니다. 나라는 백성에 의하여 보존되고 백성은 신에 의하여 보존되므로
성인의 정치를 논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백성의 신이로서 대우한다 하고, 민생의 중요한 것을 논하는 자는 또한 말하기를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백성에게서 빼앗아 중에게 주시니 중은 날로 부유하여지고 백성은 날로 가난하여지면 나라가 백성에 의해 보존되며 백성이 신의에 의해 보존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전교하기를 내가 중들을 중하게 여기고 민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전에 경연에서 이미 내 뜻을 말하였으니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인석 정은 윤석보가 아뢰기를 산산의 재언을 도로 백성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어제 도성 사람인 남녀들이 원각사의 목불이 돌아섰다는 말을 듣고 다투어 서로 신압하고 월산대군도 가서 보았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허탄한 말을 만들어 인심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명의 아래 큰 노예 가운데서도 오히려 꺼리는 것이 없이 감히 요망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더구나 사방의 먼 곳에서야 그 대중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이는 해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말을 만들어낸 자를 공문하여 그 죄를 다스려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심한 더위인데 긴급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참아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인석이 말하기를 거절의 주지와 불전의 향화승을 추국하면 옥사가 귀착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윤숙보는 말하기를 하루 동안에 요망한 말이 유포되어 사람들이 모두 믿고 혹하여서 다또 쌀과 배를 가지고 거리를 메우 길에 넘치어 심지어는 절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었으니 신은 아마도 사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장사하는 일을 버리고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영이한 것을 보고서 복리를 구하려고 한 듯합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정괄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원각사 중이 목불이 돌아섰다는 말을 떠들어대어 백성의 청문을 현혹하여 요망한 말이 겨우 나오자마자 남녀가 물결처럼 밀려 뒤질세라 두려워하였으니 어리석은 백성만 이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산대군 이 정도 믿고서 가보았으니 속고 유혹된 것이 심합니다. 더구나 서울은 사방에서 모이는 곳이고 원각사는 도성의 담 안에 있으니 여항의 백성들이 믿고 모여든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 사람들도 서울에 온 자가 듣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보고 믿고서 팔도에 유포되며 미련한 백성들이 속고 미혹되어 불법을 높이고 믿을 것이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요망한 말을 한 중을 공문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의 의혹을 풀게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침에 이 인석의 말을 듣고 이미 요망한 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하고 미련한 백성을 유혹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추국하면 그 진실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억울하고 지나친 형벌에 이를 것이다. 또 월산대군은 본래 부처를 숭상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 말을 믿고서 가보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을 인정전에서 연양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복토 백성입니다. 어찌 감히 전하와 자리를 마주대하겠습니까? 하고 두 사신이 친히 어조를 북쪽에 옮기고 남면하의 자리를 하기를 굳이 청하는 임금이 부득이하여 따랐다. 임금이 다례를 행하기를 마치자 도승기 김승경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선물을 주니 두 사신이 고도하여 사은하였다. 임금이 일어나 장차 술잔을 돌리려고 하니 상사가 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먼저 술을 올리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다. 상사가 술을 따라 꿇어 앉아서 오르며 전하가 서서 받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부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정조하시면 강옥이 술을 오리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보는데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하였다. 두 사신이 전하를 보액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부사가 꿇어 앉아 말하기를 전하께서 편안히 앉으시면 강옥이 마땅히 계속하여 삼배를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부득이하여 따르니 부사가 계속하여 삼배를 마시었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윤필상이 험사를 많이 받고 감화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그 집에서 술을 준비하여 두 대인을 위로하고자 한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진시로 좋습니다. 늙은 한 재상도 어찌 우리들을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야기하겠다 하였다. 잔치가 파고서 두 사신이 나갔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6일 을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불자는 본래 허탄하고 과대한 말을 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는데 백성이 추향하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아 비록 재물을 기울이고 가산을 탕진하여도 근심하지 않으니 그 해대는 것이 도둑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원각사의 중들이 이 요망한 말을 하여 대중의 마음을 유혹하자 도성안이 남녀가 다투어 포백을 가지고 절에 신합하여 혹시나 뒤질세라 두려워하니 서울에서도 오히려 이러한데 한몇 사방의 무지한 백성들이겠습니까? 만일 내버려 두고 주문하지 않으면 미련한 백성의 미혹을 풀지 못할 뿐 아니라 요망한 말을 한 중이 장차 좋은 계책을 얻었다 생각하여 그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끝까지 추궁하여 죄를 주어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6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간 이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자에 들으니 원각사의 중들이 요망한 말을 퍼뜨려 대중의 청문을 현혹시켰으니 이것은 그 관계를 팔아서 백성의 재물을 낚아 취하고자 하여서 한 짓입니다. 다만 도성 사람이 다투어 모여 들어 신합하였을 뿐 아니라 월산대군 이정과 덕은군 이서가 가서 보았으니 만일 주문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이 반드시 서로 모방하고 본받아 재산을 탕진하면서 받을 것이므로 매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근대 요망한 말을 한 중을 공문하여 여러 사람의 의혹을 풀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7일 병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안침 검토관 조위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원각사의 중이 목불이 돌아 앉았다고 떠들어대며 미련한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여 도성인 사람인 남녀들이 거리와 구름을 메워 앞을 다투어 가며 신합한다 합니다. 창건의 말을 만들어낸 중을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단을 믿지 않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중이 요망한 말로 대중을 유혹하는 것이 죽을 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 자복하려고 하겠는가? 이러한데도 엄한 형벌로 끝까지 다스려 죽는데 이른다면 그 원통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안침이 말하기를 요망한 말로 대중을 현혹하여 신압을 취하는 것은 그 꾀가 간사하고 엄휼하니 청그대 국문하소서. 절에는 주지성이 있고 향화성이 있으니 정상을 알아내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은 할 수 없다. 마땅히 방을 붙여 효유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탐망한 것을 알게 하라 하였다. 종교란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7일 병호 두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권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안침과 조위가 원각사의 승으로 요망한 말을 조작한 자를 국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예조에 명하여 방을 붙여서 효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성의 남녀가 물밀듯이 하여 다투어 포백을 가지고 젊은을 메워서 나중에 온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찌 방을 붙여서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컨대 요망한 말을 조작한 자를 추국하여 죄를 주어 백성의 의혹을 풀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8일 정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최철관
헌납 김성경이 아뢰기를 원각사의 중의 요망한 말을 조작하여 백성을 유혹하였으니 저 불상은 속이 빈 한 개의 마른 나무인데 어찌 돌아앉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요망한 말을 조작한 중을 국문하도록 청합니다. 하고 시독관 김헌 사경 민사근은 아뢰기를 들으니 도성 사람인 남녀들이 다투어 병가와 보백을 가지고 가서 신납하는 자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부처가 돌아앉았다고 요망한 말을 조작한 자는 비록 형신을 가해도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지금 더위를 당하여 고문하다가 죽는 데 이르면 온통하고 억울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최철관이 말하기를 절에는 주지승과 향화승이 있으니 만일 이 중을 추국하면 실정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들으니 월산대군 이정과 더군군 이서가 친히 가서 신합하였다 하니 왕자가 이와 같다면 저 어리석고 미혹된 소민이야 좋기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 본래 부채를 좋아하지 않고 그 중간에 요망하고 허탄하는 일의 진위를 징험하고자 하여 간 것이다. 또 내가 부처를 숭상하지 않으니 저들이 비록 요망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이 장차 홀련원에서 유건하려고 하여 지나다가 김담의 집에 들렀다. 우승지 최수에게 명하여 선언을 싸가지고 가서 상담구원군 한 명의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선언을 싸가지고 홀련원에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27일 정교를 삼가보고 때 원각사의 중들이 헛된 말을 조작하여 대중을 현욕하였으니 요망한 말이 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시끄럽게 하는 자는 그 죄를 범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시었으니 상상께서 이단을 배척하고 세교를 붙드는 뜻이 지극합니다. 다만 말을 조작하여 형벌은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추국하라는 명령만은 내리지 않았으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신등은 들으니 하늘이 베풀어 줌에 역행하는 것이 죄가 되고 땅이 만물을 생육함에 역행한 것이 요가 되고 백성이 덕에 역행하는 것이 난이 되고 물건이 상도에 역행하는 것이 이가 된다 합니다. 지금 요망한 말이 한번 나오자 대중이 청문히 믿고 현혹하여 위로는 종실 외척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 서인에 이르기까지 붙조차 쏠리어 혹시나 뒤질까 두려워하니 덕에 역행하고 상도에 역행하는 것이 지극한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대중을 미혹한 죄를 가하여 백성의 청문을 바로잡아야 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고문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말하기를 이것은 도적이 아니어서 고문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신등은 의혹이 듭니다. 도적은 기한에 핍박되어서 부득이하여 도둑질을 하여도 오히려 끝까지 다스려서 그 죄를 바로잡는데 지금 중들은 누에를 치지 않아도 옷을 입고 김을 매지 않고도 밥을 먹으며 편안히 앉아 놀면서 역사시켜 자기들을 공양하나 그래도 부족하여 요망한 말을 퍼뜨려서 여러 사람을 유혹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하여금 가산을 탕진하면서 신납하게 하여 거둬들이는 것이 수만금이 되었으니 그 마음 쓴 것을 추구하여 본다면 진짜 도둑보다 심합니다. 만일 도둑은 다스리고 중은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래는 빠뜨리고 새우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망한 말이 왕래하는 행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절의 중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공사에 관계될까 무엇을 염려하며 정상을 알아내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만일 부동하여 자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죄가 크고 악이 극에 달하였으니 형벌을 써서 신문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바라건대 괴히 결단하여 머물러 두지 말고 유사하게 회부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무대선 정괄 등이 또한 차자를 올려 원각사의 요망한 말을 조작한 중을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맞는 말이다. 성조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8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김경충 등 406인이 상소하기를 신이 덕건대
천하의 이치는 정이 있고 사가 있기 때문에 정도가 사도를 이기면 천하가 다스려져서 나라가 밝고 창성한 데에 올려놓고 사도가 정도를 이기면 천하가 어지러워서 나라를 어두운 데로 끌어내리니 대저 국가의 칠한 흥망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순우탕이 임금이 되자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만민을 바르게 하며 만민을 바르게 하여 천하를 바르게 하여 천하가 바르게 되었으므로 일찍이 어떤 사람이 사슬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이 사슬에 화답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여 이 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당시의 천하가 다스려졌습니까? 어지러워졌습니까?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제나라, 양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임금들이 정도를 버리고 사슬에 미혹하여 묵자에게 붙잡지 않으면 불타에게 붙잡고 불타에게 붙잡지 않으면 노자에게 붙잡아서 양주, 묵자, 불타, 노자의 도가 천하에 가득하니 인심이 그것에 빠져 아무 의미 없이 지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어떤 사람이 정의를 주창하고 어떤 사람이 정도를 열어 사슬을 배척하고 인심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당시의 천하가 어지러워졌습니까? 다스려졌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다스려지는 것은 더불어 도를 같이 하면 흥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지러운 것과 더불어 이를 같이 하면 망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인주가 예전에 다스린 자와 더불어 도를 같이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리지러운 자와 더불어 이를 같이 하겠습니까? 신이 앞에서 말한 국가의 칠한 흥망이 이 사정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요순우탕 임금 같은 작품으로 요순우탕 임금같이 세상을 다스려 외외하고 당당하여 천고의 어뜸이신데 즉위하신 처음에 참으로 그 중도를 잡음으로 마음을 삼으시고 간사한 것을 버리어 의심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삼으시어 새로 사사를 창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시고 도첩이 없는 중을 한결같이 충분하게 하시며 또 도성 안의 이승 무격의 집을 일체 철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내리던 날에 갓을 털며 서로 경하하지 않은 이가 없어 정도가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슬이 얼음처럼 녹아 다시 당우 3대의 정치를 보겠다고 생각한 지 거의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을 태우는 불길은 완전히 끌 수 없고 무성하게 퍼지는 불은 베어 없애기가 쉽지 않으며 해마다 쌓인 폐단은 갑자기 고칠 수 없어 양종의 제초가 전과 같이 원각사의 분수가 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의 괴탄한 괴수가 요망한 술책을 만가지로 변화시키고 온갖 방법으로 엿보아 제 도를 펴서 정도를 이기려고 생각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중학능이 흥득사를 중창하는 것으로 명목을 삼아 귀근한 자에게 아부하고 민간의 백성을 유혹하고 요망하고 허탄한 말이 천총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생각하시기를 흥득사는 조중께서 창건하신 것이고 자운선은 비어있는 절이니 저것을 옮겨 이것을 창건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하여 곧 유엄을 내리시었습니다. 저 요망한 중들은 요망한 술책에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여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어이차 하는 소리가 성 안에 서로 들리고 곤사와 불찰이 고대 광시를 하여 참남하게도 궁궐을 모방하였는데 지금 2년이 되었으나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한 유엄의 폐단이 여기에 이를 것을 아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학능의 실책이 한번 시험되자 요성 학천이 이어서 화답하여 황천사를 중창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요망하고 고탄한 말이 천총에 도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관원을 정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군사를 주어 그 역사에 복역하게 하여 공력을 일으킴이 아침 저녁으로 있기 때문에 중의 무리가 분주하게 서로 경하면서 그 말이 행해지고 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술책으로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원각사 요승 설이 등이 널리 유수의 무리를 모아 명색은 안거라고 하고 죄를 오리고 밥 먹이는 비용이 문득 그만을 헤아리니 사도의 조짐이 이미 크게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요승 설의 등이 본사 대광 명전에 손으로 불상을 끌어 몰래 그 자리를 돌려 앉히고 끌어대기를 부처가 영험하여 능히 자리를 돌아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다투어 떠들어대어 도시에 전파되고 이 항에 전파되며 거실에 전해지고 궁에게 전해져서 혹은 병담을 혹은 채백을 혹은 소과를 혹은 숙속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서 길에 서로 잇따르며 경도의 남녀들은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 손을 모으고 이 말을 주하려 군왕에게 절하듯 하니 이것은 온 나라 백성이 모두 술책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불상은 본래 흙과 나무로 만들고 금벽으로 꾸민 것이니 다만 마른 나무와 식은 재에 불과한데 어찌 몸을 움직여 스스로 그 자리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스스로 돌리기를 요승의 말과 같이 하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도깨비가 시킨 것이니 괴이하기가 심한 것인데 무엇이 국가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수화 가운데 던져서 여러 사람의 의욕을 풀어 영구히 뿌리를 끊는 것이 가합니다. 신등이 이것을 들은 지 수일 만에 먹는 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못하여 요망한 근원이 된 것을 연구하여 보니 요승 학능은 앞에서 창도하고 요승 학자는 뒤에서 화답하여 설리가 또 이어서 이 세중과 함께 당녀가 되어 백성의 이목을 더럽혔으니 당시 인심의 바른 것을 허물어 들은 것이 이와 같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징치하지 않으면 신등은 아마도 군대에서도 도망하고 부스를 피하는 자가 머리를 깎고 치를 입어 이적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어 부자 군신의 도가 장차 이로부터 없어질 듯합니다. 신등이 들으니 사와 정은 양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유래에 이르기를 요망한 말을 한 자는 배인다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는 사정과 소장의 이치를 밝히시고 전대칠하는 연유를 거울 삼아 정도를 붙들고 사도를 막아서 양종의 토목의 역사를 파하고 설리가 요망한 술책을 쓴 죄를 사로잡아 바로잡아 시조에 공개하여 죽인다면 온 나라 신민이 사도가 정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전하의 총명예지한 덕을 알 것입니다. 신등은 또 들으니 예전에 말하기를 악을 제거하려면 근본을 힘써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풀을 뽑으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끝내 다시 난다 하였습니다. 지금 설리의 죄는 마땅히 배워야 하지만 창도하고 화답하여 앞에서 시작한 학능, 학정 같은 자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신등의 말은 모두 지성에서 나온 것이고 사정에 오한한 의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조금이라도 구보 예람하시어 쾌히 결단하여 머물러 두지 않으신다면 국가에 다행하고 오도에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원각사의 목불이 자리를 돌렸다는 일은 말할 수 있겠지만은 황덕사에 대하여서는 태종께서 사전을 다 혁파하면서도 오히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 해조에서 중돌라이금 스스로 자운사의 제목을 운반하여 수줍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니 국가에 배단이 조금도 없다. 그 상소에 말하기를 참남하기가 궁궐에 비할 만하다 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내관 신운과 조서에게 명하여 가보게 하였다. 과연 참남하게 모방하였다면 중에게 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유생에게 죄해 주겠다 하였다. 한참 뒤에 중간 신운과 가주서 이두 등이 교철하여 아뢰기를 현재 중수적인 것이 12칸인데 계단의 섬들은 모두 쑥덕석을 썼고 화공과 초공이 모두 거전대로 하였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저 말이 격절하지 않으면 인주에 듣는 것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면서 궁구를 참남하게 모방한 것이 아닌데 참남하게 모방하였다고 하였으니 인군을 섬기기를 구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 가하겠는가? 의금부라이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우승지 채수가 전제를 초잡아 들어와서 아뢰기를 대저 유생은 광망한 무리입니다. 국가의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이단을 배척하는 것으로 뜻을 삼았으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관대의 용사에 대우하면 성덕에 있어 어찌 빛나고 크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승지 이 세자는 말하기를 저 유생들은 의관의 자제이며 또 국가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오도를 붙들고 이단을 배척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아 망령되게 격절한 말을 하여 여기에 이른 것이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관대히 용서하는 것이 성덕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동부승지 성현은 말하기를 저 유생들이 국가의 대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경망한 말을 바라였으니 마땅히 추국하여 하나 다만 가두지 말고 주문하소서 하였다. 어필로 전지를 초한 것에 쓰기를 성경문에 쌓인 것이 가한 것 같으나 실은 그러다. 내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경등히 알 뿐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지금 김경충 등의 상소를 보니 원각사의 부처가 돌아선 일은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은 흥덕사의 수창에 대한 것은 모두 명예를 구하여 공연히 장소를 지어 임금에게 주의를 두려 나라 사람들이 청문을 선동한 것이니 옳겠는가? 반궁에서 책을 잡는 것은 장차 임금을 섬기자는 것인데 먼저 임금을 속이니 유자의 일이겠는가? 경망한 아이의 일이겠는가? 지금 소장이 만세에 전하지 않겠는가? 승정원에서 자세히 아뢰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해조의 살인 것에 의하면 자 원사의 제목을 스스로 운반하여 보수하였다고 하니 국가에서 한 제목도 허비하지 않고 한 백성도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생들이 나를 가리켜 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참남하게 궁궐을 모방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속인 것이므로 징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채수가 다시 아뢰기를 지금 이 유생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데 의견부에 가둔다면 국가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세종조에 내불당을 창건할 때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어버리고 가자 세종이 죄주려 하니 그때 남지가 울면서 가나야 세종이 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무리는 경망한 아이들이어서 조사와 같이 조정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단을 배척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니 바라건대 관대히 용서하소서 하고 이 세자도 말하기를 저 경망한 아이들의 무리가 어찌 국가의 대체를 알겠습니까? 잠깐대 관대히 용서하소서 하고 도승지 김승경이 훈련원에서 와서 아뢰기를 세종 말년에 내불당을 창건하였을 때 유생들이 성균관 문에 쓰기를 이단이 바야흐로 승하니 오도가 장차 쇠하겠다. 선성께 예로 하직하고 관을 비우고서 간다 하였습니다. 세종이 크게 노하여 장차 제주려 하니 남지가 눈물을 흘리며 간하기를 이같이 경망한 아이들을 어찌 죄주겠습니까 하니 세종이 관대히 받아들이고 죄주지 않았습니다. 권당하는 것은 쇠세의 일이어서 죄가 이분보다 더 심한 것이 있었는데도 세종께서 관대히 용납하고 죄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천재의 미덕입니다. 지금 이 유생들이 부처를 돌려 세운 중에게 통분하여 우연히 발단이 돼 이같이 경망한 말을 발하였으니 저들이 반드시 자원사의 제목을 스스로 운반하여 수리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유생들이 불교를 배척하는 일에는 반드시 팔뚝을 걷어붙이며 과격한 의논을 하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세종의 고사에 의하여 관대히 용서하고 제주지 않으시면 성상의 덕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성현은 말하기를 신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죄가 마땅히 추국하여야 하나 가둘 것까지는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전에 임금을 걸주에게 비한 자가 있으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주의 뜻을 감동시키고자 한 것이다. 지금 이 유생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안다고 하였으니 친구 사이에도 거짓말로서 서로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임금이겠는가? 징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날 소장을 내리고 김경충만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김승경이 소장을 보고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 상수를 보지 못하고 유생들이 자운사의 제목으로 수리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다게 아뢰었는데 상소를 보니 유생이 또한 이미 알면서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죄가 마땅히 추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한가 부처만 배척하여 광망한 말을 발하였으니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광망한 말을 능히 관대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인주의 성덕입니다. 만일 사책에 유생 400여인을 가두었다고 쓴다면 후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비록 사책에 쓰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르쳐 안다고 하였으니 어찌 공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생원, 남궁찬, 이호, 이유청, 최하림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실로 김춘경과 함께 의논하여 상소하였는데 김춘경만 가두니 신등도 오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궁창 등이 스스로 함께 의논하였다고 하니 가두고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평하기를 성현은 유자인데 임금의 뜻에 맞춰 부처를 배척하는 사람을 탄핵하도록 청하였으니 옳겠는가 하였다.